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최 전 장관님께서는 이제 서울대 상과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따시고 74년도에는 위스콘신에서 석사, 79년도에는 메릴랜드에서 박사를 따셨습니다. 경력을 너무 많으셔갖고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1985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국 외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그다음에 97년부터 98년 사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영흥공단에서 이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예산, 그다음에 조세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 전 장관님을 모시고 리더십, 우리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서울에서 모셨으니까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광입니다. 누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가? 지도자론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저는 본래, 이거 마스크 벗겠습니다. 저는 본래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안에서도 국가 예산, 조세 정책, 그리고 복지가 제 전공인데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지도자에 대해서 하느냐? 학자로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한국을 관찰할 밖에 없었고, 또 오늘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 나라로 치면 대통령, 뭐 인제대학으로 치면은 총장님, 그 조직의 책임자가 그 조직의 운명의 70% 이상을 좌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진짜로 훌륭한 리더다 하는 분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혼란과 혼동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이라는 사회과학을 하면서 학문적인 거는 선생님들한테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왜 잘 안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에는 경제학 공부보다도 큰 제목을 하면 오늘의 이제 이 주제는 조금 그 속에서 작은 제목인데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하고 나라가 부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부국 안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가 지도자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운명은 70% 정도가 그 기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 왕조, 그 전에 있던 조선 왕조를 보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더라도 광복된 지 우리가 지금 81년, 48년이니까 2011년이니까 전
3년이 됐지 않습니까? 73년이 된 속에서도 우리가 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망을 받는 뻗어나가는 때가 있었고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은 지도자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의 국민들의 애환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도자로 오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 혼자 공부를 해서 이제 터득한 것을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혹시 중간이라도 그거 물어봐야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최고의 애국자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5,18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인구수가 5,180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180만 중에 어느 특정 개인이든 안 그러면 뭐 어떤 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학자 그룹도 있고 뭐 기업가 그룹도 있고 뭐 그 집단이든 개인이든 간에 또 비단 대한민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해서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뭐 제가 설명하는 내용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학점을 잘못받을 그런 일 없어요. 지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오늘 아마 쭉 돌아가면서 한 사람 다 시킬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뭐 하나가 아니면 두세 그룹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대통령입니까? 교수입니까? 아니면 뭐 엔지니어입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예? 크게 좀. 예. 자, 그래서 답은 이걸 한번 세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여러분 이 멋진 강당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내 차 있죠? 음식을 먹는 거 있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한 이 모든 것을 해낸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구예요? 그 집단이 기업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을 마치시고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취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취직을 하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기업가입니다. 대통령도 여러분 일자리를 주는 거 아닙니다. 기업가만이 여러분한테 일자리를 줍니다. 물론 공무원이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제 공기업, 이제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 가더라도 그것도 이제 주체가 아니지만 실제 이제 하는 거는 기업하고 하는 같은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역사에 전부 흔적이 남아있는 거는 옛날에 이제 왕이 돈을 대가지고 노역을 대서 했지만은 성을 쌓는 것도 왕이 뭐 돌아나 갖다 날랐겠어요? 성을 쌓는 것도 그 당시에 오늘날에 해당되면 성 쌓는 그 매니저가 관리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성에 대한 모든 과학적인 자료가 다 들어가서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회장님들, 빌 게이츠를 포함한 사람, 대통령, 이 학자들 넣고 제 호가 지원인데요. 이런까지 있는데 이 그룹의 사람은 이분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하면 어떻게 지금 가르칩니까? 뭐 노동자를 착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정경련이나 어느 데서 저보고 뭐 아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은 어느 나라는 이거는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방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무기도 누가 만듭니까? 다 비행기 그런 거 다 부속품이든 완제품이든 뭐 천안함이든 다 누가 어느 데서 만든 거예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돈을 대기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천안함 건조비를 국가가 되는 거지 실제 천안함 건설은 그 얼마나 많은 부품이더라고 얼마나 많은 레이더하고 뭐 다 하겠어요. 그런 걸 다 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그거는 기업가가 하는 겁니다. 나라의 방위도 기업가가 하는 거예요. 기업가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업가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 돈을 뭐 착취하고 노동자들 월급 적게 주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자는 이제 여기 기업가 조금 다른데요. 기업가를 다 부자인 것만은 아닌데요. 여기 제가 기업가를 했을 때는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사람들도 기업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 근처에 식당에 갈 때 그분들도 기업가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친인척 중에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식당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관찰해보면 그분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새벽에 신선한 과일과 생선을 갖기 위해서 다 이렇게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물론 자기 돈 벌어 잘 먹고 잘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싸고 맛있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부자가 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자기 몸에 힘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소득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결국 말하면 소득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득은 어떻게 생기느냐? 뭐 뛰도르고 뭐 고함 지른다고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왜 생기느냐?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상대방한테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가로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가 가진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근로소득인 거고. 사업가는 빌 게이츠가 뭐냐? 여러분이 다 집에 있는 노트북이고 PC에 그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들이 그걸 누가 만든지도 몰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보니까 빌 게이츠가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 빌 게이츠를 만나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 게이츠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를 인해서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여러분한테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했고 여러분은 그걸 돈 주고 샀고 그런데 이제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하고 다른 용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된 거죠. 빌 게이츠가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미국 최고의 부자가 반열에 올라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 중에 기업가가 도대체 뭐냐, 부자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놓고 여러분들이 뭐 전년 제가 지금 두 그룹의 기업가와 부자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뭐 전년 들어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려면 뭐냐면 이제 자기가 뭐를 제공을 한단 말이야.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양적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질적으로 더 좋은 걸 제공을 하면 내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그 외에 방법은 없잖아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얻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강탈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주고 그 대가로 받는 거래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제공한 보상이 소득이면은 결국은 고소자들은 남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일수록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기업가들 보면 소비자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택을 뭐 여러분이 지금 물건 사는 옷이나 뭐 여러분 뭐 심지어 미장원 가는 것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콧대가 높고 서비스가 좋고 값이 비싸면 그게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 참 영악한 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교수를 하면서 이제 공직을 했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서비스가 나왔느냐? 상상도 못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세 번째 질문. 아직 지도자까지 안 가는데, 요 기본이 돼야만 지도자론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 이제 이 세속적인 걸 빼고 조금 철학적이고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어요?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이제 가치, 삶에 대한 어떤 목적, 중심 이런 걸 놓고 이제 가치라 하면은 가치와 관련해 여러분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마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요즘에 이제 모든 정치가들이 나와서 이제 대부분이 이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여야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여러분이 공기와 같이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뿐이지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제한받는 그런 세상에 살면은 불평등한 세상에 살면서 내뱉는 그 뭐랄까 분노하고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살면서 내놓는 분노랑은 저는 차이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살 때 인간은 기업가가 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자유가 있으니까 원료 배합을 뭘 하냐, 사람을 어떻게 썼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냐, 이게 다 자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남이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세상에서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가들이 사실 정치가들도 기본적으로는 저걸 깔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가지고 이유 때문에 안 해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더라도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유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하면 빈부격차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물으면 이제 답변이 당장은 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란 말을 안 꺼내는 거죠. 중요하기는 사실은 자유가 더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 네 가지 가치 어느 것이든 간에 모르긴 해도
여기 앉아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뭐 제가 3, 4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요 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가 어떻고 차이가 이들 개념 간의 차이가 뭐고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데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말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대학 4년 나오고 뭐 할 때까지 이런 거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인류의 역사를 공부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아, 이런 가치들이 있고 이런 가치 속에서 또 이 중에서 이제 그 가치의 충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서 참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국민학생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 여러분의 이제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이 정치학과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근데 정의란 무엇이냐는 책이요. 그게 대학 교재입니다. 그 사람 자기 그 하버드 정치학과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이 가치 중에 이 부분을 자기가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의란 무엇인 책을 쓰고 그게 교재를 가지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책이 사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이분은 본래 좌파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좌파의. 이분이 주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미국의 대학 교재가 우리나라에 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한숨을 썼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학 교재가 우리나라 일반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근데 그 책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책만 몇십만 권 팔렸어요. 그러고 보면은 앞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철학사 쭉 개념 역사들을 쭉 고찰해놓고 뒤에 가면 이제 자기가 공동체 자유주의 좌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맞는 이제 세상의 현실적인 정책 이야기를 쫙 한 게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 책의 전부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나라의 대학 교재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 그런 일이 있는데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기분이 꼭 우리나라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한숨이 나온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서론으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특히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어쩌면 지도자로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 시점에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오늘의 나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딱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어떤 책을 읽었느냐? 지금껏 어떤 사람을 만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지도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오늘의 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부모님도 들어갑니다. 친구도 들어가고 교도 들어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에 갈 터인데 특정 회사에 들어가는데 어느 과에 들어가고 그 과의 과장님이 누구고 어느 부에 들어가는데 그 부장님이 누구에 따라서 그 조직 안에 평생을 있더라도 여러분의 운명이 그 같은 회사 내에서도 다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누구를 만났느냐를 자기가 선택하기가 주어진 걸, 부모님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회사에 가서도 어느 과에 가겠다를 물론 자기 전공이 이런 거 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조직 속에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친구들은요, 여러분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좋고 뭐 이렇게 그런 친구 만나십시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무언가가 배울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밥 사주면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제가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도 학문적으로 이제 제가 학위를 지도해 주신 이제 메릴랜드 대학의 맨슈 올슨이라는 교수, 경제학자이신데요. 아마 노벨상을 65세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이제 세상에 대한 학문적인 눈은 그 지도 교수를 통해서 내가 터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세상을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거는데, 아마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데 서울 법대 교수를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수석을 했던 박세일 교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서울대학 66학번 같은 학번인데 거기는 법대고 저는 상대. 또 한 사람은 이제 김상철 변호사, 서울시장하고 이제 판사하고 서울시장하고 김상철 변호사가 그것도 같은 서울대학 66학번인데 같은 법대고요. 그 두 사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동년배인데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사실은 나이가 제가 한 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어떤 일 때문에 제가 한 해 휴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떤 같은 66학번 속에서 그 친구 둘한테는 내가 말을 놓지 않았어요. 너무도 존경하는 친구. 물론 뭐 모르잖아요. 그 두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은 그래도 꽤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사실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70이 되기 전에 거의 70대에서 한 분은 70 넘어져 가고 70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자, 그 사람에 관한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무슨 책을 읽느냐는 이게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요. 저는 이제 부산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를 나왔습니다. 같은 동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하고 친구였다 그러면은 아마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정책을 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고 우선 여러분 금년 들어서 교과서 아닌 걸로서 책을 5권 정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권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야, 우리 반응이 없어? 요점은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공부는요, 평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평생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책을 읽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거는 이제 전문 지식 배우는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이제 항해사로 내비게이터로서 이렇게 요 큰 결국은 이 큰 대양에 가는 길은 일로 가는 거야.
또 여기가 뭐가 있고 저기가 뭐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게 교수님이죠. 그렇더라도 결국 살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서울 상대 다닌 것을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60년대 60년대 중반 후반에 4년을 서울 상대를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뭐 500페이지짜리 교과서 한 100페이지 하고는 끝난 겁니다. 그 교재 한 권마저도 미국에 가면 한 과목의 교재가 뭐 최소 5권에서 10권 정도 있는데 한 권마저도 그의 5분의 1밖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안 해가지고요. 저는 서울 상과대학 4년 1966년부터 70년까지의 그 4년이 인류 역사에 비교를 하면은 중세 암흑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책임의 90%는 제 개인한테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한 거죠. 내가 지금 교수 돼가지고 하는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전혀.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와서 강의 휴강도 수없이 하고요. 저는 미국에서의 강의를 4년, 일본에서의 강의를 1년, 한국에서의 강의를 이제 외대에서 28년, 그 중에 5년은 밖에 나가 있었고, 이제 성균관대학에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상 마치고 가서 이제 석자 교수를 4년, 이래서 한 35년간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한 번도 휴강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휴강한 일이 없어요. 오늘 제가 옷 꽤 잘 입고 나왔죠. 저는 언제나 옷을 이렇게 입고 강의하러 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강의에 갔습니다. 이게 내가 학생들 할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뭐 장관을 했니 뭐 했냐 하니까 뭐 가감직 휴강도 하고 그래. 80년대 4.19, 5.18 날에는 대학에서 강의가 어느 과목도, 한 과목도 이루어진 일이 없고, 외대에 있을 때 재단하고 분교 안 하면 학생들이 다 책걸상 복도에다가 쌓아놨잖아요. 제 강의는 그거 다 허물고 가서 강의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도 고등학교 때도 저는 삼국지를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교수가 된 다음에 삼국지를 처음 읽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중고등학교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때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늦게 된 뭐 어떻다고 내가 책에 재미를 붙인 지는 한 25년 정도 됩니다. 25년 동안에 금년도에 제가 읽은 책이 55권입니다. 교수 시절에는 1년에 한 70권쯤 읽었어요. 이게 강의하고 논문 쓰고 사회봉사하고 다 하면서 쓴 거예요. 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읽은 게 한 1,500권. 그 1,500권은 제가 다 밑줄 그어가면서 읽은 겁니다.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가지고 워드까지 해놓는 겁니다. 근데 1,000권을 넘어가니까 세상에 물리가 트인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그럼 뭐를 읽었느냐? 첫째는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중국 사회에 관한 책도 한 10권, 통사를 10권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뭐 중국의 간진사도 있고, 용전도 있고, 뭐 또 일본에 관한 것도, 또 미국에 관한 것도 역사를 많이 읽어요. 역사를 왜 많이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이라는 것이 인간이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인간이 고민하는 것은 2500년 전 공자, 맹자 시절에 다 고민 다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2500년에 생각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니 맹자니 논언이 보면은 지금도 다 감명받는 게 그런 거겠죠.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염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염이 소금이고 철이 이제 철인데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에 그 당시에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 그게 아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조 제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오늘 같은 국가정책을 토론을 했어요. 이게 48개 과제를 토론하고 앞에 서론 붙이고 결론 붙여서 전부 이제 장이 50개의 장이 있는 책인데요. 지금 보면 지금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 염철로 이제 이 소금을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민간에 맡길 거냐 그런 이야기죠. 국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고민하는, 우리 인류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 제기에서부터 그에 대한 답이란 건 그 책을 쓴 사람의 결론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안 그러면 자기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건 있지만은 적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측면에서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되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조직이 있을 때 조직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역대 대통령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이 여름에 휴가 간다고 무슨 뭐 책 들고 간다 그러면 무슨 책을 서너 권 들고 간다고 이러고 그게 신문에 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바람에 아마 대통령이 여름 휴가 가면서 들고 가는 책은 그 선전 때문에 책이 좀 팔렸을 겁니다. 근데 책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휴가 갈 때 뭐 책까지 평상시에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 되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면서 평상시에 짬짬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요 뒤에 나올 텐데 좀 봅시다. 자, 요거는 아주 유명한 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려면 뭐냐, 그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친구를 하고 있느냐, 그가 이제 보고 뭐 칭찬하는 데다 옷차림, 취미, 말 이걸 보면 아는데 여기 있을 때 뒤에 거는 이게 두 개가 책하고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책을 여러 읽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책을 읽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렇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게 관련된 책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모든 지도자는 독서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독서광이 지도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지도자로 뭐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고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지도자는 다 굉장한 독서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자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 이제 회사에 가면요, 과장님이 회식하러 갈 거예요, 부장님이 회식하러 갈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요, 과장님 회식하러 가면 뭐 맨날 따라가요. 왜냐하면 식사가 해결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않잖아요. 그 과장 요새는 여러분 한 2번 정도는 아마 갈, 그 다음부터는 온갖 핑계를 대고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책을 안 읽으니까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자, 여러분이 친구들 가지고 뭐 어떤 사람 만났을 때요, 이야기의 주제가 뭐에 대해 중심에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주제를 던지는 거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벤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3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 이야기입니다. 책을 안 읽으니까 사람 사이 지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이야기 뭐 욕하고 가까이 가서 칭찬하겠죠. 그러지만은 어떤 회사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이런 것을 화제를 올려가지고 그게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안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디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이제 독서를 많이 하면은 아이디어 이벤트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은 과장님, 부장님은 할 수 없어요. 자기 딴에는 뭐 하는데 그래 한 달 전에 한 이야기 또 하는 겁니다. 그거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과장이 됐을 때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라 이 말입니다. 과장을 하는 동안에도 책을 읽으시라 그런 이야기. 오늘 읽어야만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뭡니까? 뭐 주위에 보이는 사람 이야기밖에 더 하겠어요? 자, 우리가 빌 게이츠 정도 되면은 얼마나 바쁘냐. 뭐 옛날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 중퇴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요새 각 동에도 이제 도서관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도서관에 나폴레옹도 엘바 성입니까? 거기에 이제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특히 수학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포병 장교로서 했는데. 근데 평상시에 매일 있지만은 주말 아무리 바빠도 매일 1시간씩. 근데 주말이면 이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말에 사람 만나는 이런 게 적으니까 더 많은 평상시보다 더 2~3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책을 읽는다. 그 아들 부시인데 아버지 조지 부시가 그 밑에 아들 대통령이 연임을 해서 8년을 대통령을 했습니다. 8년 대통령 동안에 책을 240권을 읽었대요. 매년 30권씩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같으면요, 말도 못하게 바쁩니다. 전 세계의 주요들 나라에 뭐 매년 한 50개 나라의 정상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50개 나라 이상을 방문을 하겠죠. 또 온 회의에 탁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책 읽는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도 1년에 30권, 한 달에 책을 3권을 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2~3권을 읽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제대로 된 지도자, 독서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도자는 이제 꼭 직책이 대통령이 되고 무슨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서도 조금 이제 자기가 리더적인 지도자적인 기질을 발휘하려면
책을 읽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제발 좀 입 가만히 다물지 말고 좀 이 질문, 이 서너 개는 답을 좀 하세요. 자, 세계 역사상 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위인전 여러분 다 여러분 세대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위인전을 읽었을 텐데 옛날 읽은 위인전 중에 아 이분 괜찮다 한 누구예요? 뭐 왜 이렇게 일부러 마스크를 써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말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이제 지도자 하면 이제 대통령 하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딱 됐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딱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앞으로 모르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제 개인의 답은 그렇고 만약에 내가 후보를 지금 선거가 캠페인 중인데 만약에 후보를 만나면은 제가 국민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걸 만난 그 후보한테 당신은 이 이야기를 국민한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대통령 됐다 치고 이야기할까. 이제 딱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국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의 각자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거기에 국가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러면요, 이 대통령 후보나 이 말은 표 한 표 안 올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 기자회견이나 뭐 국민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우리 대통령 내가 잘못 뽑았다 아마 그렇게 한숨을 쉬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후보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10번을 하십시오. 10번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굉장히 영리한 국민들입니다. 10번을 하시면 아 우리 대통령 내가 존경한다. 그 말 맞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신이 여러분이 각자가 자유 의지로 살려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모든 법이라는 것이 그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교수님 복지부 장관했는데 뭐 국가가 복지해야 되나? 복지 딱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해야죠. 장애인이고 노약자고 그거 해야죠. 그러나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왜 국가가 살아줘야 되냐. 그리고 실제 그걸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재미있냐 이 말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개성을 잘 살리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국가죠. 어떻게 국가가 그 여러분의 능력, 개개인을 모르잖아요, 우선.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잘 아니까 네가 뭘 하고 싶으냐. 그래, 그걸 열심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그 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 발휘할 수 있는 기본을 국가가 도와주마. 이러는 거지. 그거 놔놓고 너는 그냥 대강 있고 국가가 다 먹이고 옷 입히고 밥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해서 살아가게 해준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편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가 되면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훌륭한 참모가 있어야 돼요. 사실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참모를 자기 옆에 두는 겁니다. 그 이야기 좀 더 나오겠습니다. 제가 질문 아까 잘못했어요. 요 질문에 이야기 미안합니다. 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면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앞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릴 후보들에 대해서 선택이 굉장히 쉽겠죠. 안 그래요? 이건 조금. 자, 대한민국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를 지나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여러분 73년을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 이건 부산이라 좀 미안하지만 서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사무이 있고 세종대왕 동사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 동상이 없습니다. 돈에도 전부 조선조에 살았던 사람들 돈만 있습니다.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조선조 시대의 동상도 있지만 조선조 시대의 인물이 우리 화폐에 있어야 되지만 건국한 지가 73년이 됐는데 여기에 이 지도자들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는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신념과 소신으로 국민을 선도하는 지도자란 말이 리더잖아요. 영어로 리더죠. 그러니까 국민을 선도를 하는 사람, 이 지도자이지.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이거는 추종자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놓고 봤을 때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아주 편의상 옛날은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당태종 이야기 드리겠지만 옛날은 빼고 이제 근대 시민사회로 온 이후로 18세기 이후로 한번 놓고 보더라도 결국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을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가치의 기준을 해가지고는 이런 정책이 그리고 이 상황, 대한민국의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 국가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여기 가서 물어보면 여기 하고 제가 전부 모아보면 자기 자신이 이걸 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모아놓고 공약집에 다 모아놓고 이거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딱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조직 중에 모든 조직마다의 책임자가 있는데
사실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장은 뭐 그것도 이제 뭐 3명 종업원인 사장에서부터 30만이 종업인 사장, 300만이 종업인 사장 이렇게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게 아주 여러분 아마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이분은 이제 이 영국의 이 노동당에 있는 좌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라 운영으로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창하고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바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이다. 어떤 일이든 타고난 적성을 지닌 사람들이 해야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조직이 가장 큰 조직이 어려운 조직이 이게 나라인데 나라 조직 다른 작은 조직에서도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 운영도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버나드 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아까 제가 그 지도자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생을 두고 이제 여러분이 요 4가지를 명심을 하시고 판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람이 반듯해야 된다. 이 반듯한 거는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판을 보면 압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 친구 옛날에 시골 같이 다니고 그 친구 좀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 친구 중에서 최고로 좋은 애는 아니지만 그 친구 괜찮아. 사람이 반듯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덕도를 해야 된다. 대통령은 가난을 판단할 일이 너무너무 분야가 많죠. 그러나 자기 한 분야, 교수면 교수, 변호사면 변호사, 기업가면 기업가, 자기 분야에서 저 선배 실력 있어. 그리고 사람 좋아. 그 소위 말하는 피어 그룹,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을로부터 최소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가장 큰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를 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생판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하는 거는요. 우선 이제 제가 기관장을 4곳을 했습니다. 가장 맨 먼저 한 게 한국조세대등연구원 원장. 두 번째가 국회의원, 두 번째 이제 연구원 원장 하다가 이제 복지부 장관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정책처 처장. 그리고 이제 정년을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부나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갔을 때 이제 핵심적인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자리가 왜 그 자리가 핵심적인 자리냐고 그 자리에 가장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갖다 놔야만 내가 원하는 일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기관장을 안 해본 사람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수하다가 장관이 되면은요, 바로 가면은 우선 간부회의 사회를 잘 못 봅니다. 간부회의에 차관부터 한 50명이 들어오거든요. 보건복지부 같으면 그때 국립의료원 원장에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도 한 달에 매주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딱 하이란. 그래서 질문을 하고 아니에요. 그거를 물론 내가 보건복지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복지는 좀 아는 거지만 보건에 대한
그런 내가 이제 조세영군 원장을 하면서 조직 관리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야기하는 거 다 받아 넘길 수 있고. 근데 거기서 뭐 어느 하고 직원들이 우리 장관 뭐 좀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럴 때면 그 관리가 되겠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 기본적으로 국무위원 장관들하고 국사를 논해. 지금 청와대 역대 대통령을 보면요, 다 수석들하고 그거 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수석들은 그거는 비서들이에요, 비서. 대통령하고 국무위원이란 말이. 여러분 장관 임명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장관 임명장이 뭐라 써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장관을 하신 분들도 장관 임명장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관 임명장 이렇게 돼요. 임명장, 최광,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함, 국무위원의 임함,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함,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임명을 받기는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참여해서 해라 그래 놓고는 조금 특화를 보건복지관 문제를 특화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회 뭐 회의할 때 보면은 장관 앞에 명패가 무슨 장관이라고 붙어 있고 국무위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장관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국무위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요, 국무위원들하고 국무를 논해야 되는 겁니다. 텔레비에 국무회의 하는 것도 나오죠. 근데 많은 경우에 수석들하고 하는 이 나오는 게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대통령 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요, 수석회의는 비서실장이 하고 그냥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수석들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치와 이념을 내세워 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그 이념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지요. 이게 쉬운 거를 잘 염두에 뒀다가 점수를 개별 항목을 점수로 매기든 뭐 OX를 하든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몇 명 후보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사람한테 가서 투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모든 국민이 이런 정도를 해야 되지.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우리 종씨다. 우리 같은 학교 나왔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래가지고 어째 훌륭한 대통령이 나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아까 수많은 독서를 했다 그랬죠. 제가 파악한 이제 대표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제가 지금 열거를 하겠는데, 여기는 뭐 징기스칸이나 뭐 알렉산더 같이 땅 따먹기를 많이 한 이런 사람 아니고요. 부국 안민을 잘하는 사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편하게 살게 하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 지도자가 누구냐는 것이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을 뽑아봤습니다. 자, 서구에서는 독일의 에르하르트 수상, 영국의 마가렛 태처 수상, 미국에서는 초대 대통령 3대, 16대, 32대, 45, 40대 대통령 이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 지도자로는 이제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 중국의 이제 5대 치가 있습니다.
중국인데 5천 년 역사에 큰 족정을 남겼다고 하는 5명의 황제가 있어요. 5명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전한의 문제와 경제, 이 두 사람 문경지치라고 그러고, 남조의 송문제의 원가지치가 있고, 당태종 시절의 연호가 정관이요, 정관지치가 있고, 같은 양귀비 이제 이 현종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천은보 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청나라인데 이 강희제, 옹정제, 근육제 이분은 이제 오대치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중국 이렇게 한 이제 등수평이 있고, 일본은 오늘의 일본은 이제 이 세 명의 지사, 이 일본 말은 세 명의 사무라이죠,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요시다 쇼잉, 사카모토 료마, 후쿠다 유키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전에 그러고 이제 개별 지도자들이 뭐를 했길래 이제 제가 이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자, 이 캐톨릭에 보면은 이 페카토 모르탈레, 라틴어인데요. 그게 대제라하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네이버에 치시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치면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자, 공직자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가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한 거. 제가 이제 여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제가 붙인 게 지도자가 지식이 모자라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요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요렇게 그러면 이게 왜 이 내용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거냐? 왜 그렇게 했어요? 요게 답이 있어요. 요 세 개를 잘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무슨 근거로 해서 이 세 가지가 용서받지 못할 거냐? 이렇게 말하자면 세금을 낭비하고 기업가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지도자가 이 지혜다가 무식하면은 되느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만큼 큰 죄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만큼 큰 죄가 있겠느냐? 자,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 역사를 놓고 보면요, 외침에 의해 가지고 망한 나라보다는 훨씬 더 전제방조 시절에서도 왕이 사치를 하고 낭비를 해가지고, 심지어 그 낭비 때문에 군사력을 키우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경우가 훨씬 많다. 외침을 당해서 나라가 망한 경우보다는 내치에서 국가 재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망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기업가가 이익을 못 남기는 말, 아까 이제 여러분이 제가 기업가가 최고의 애국자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업가 중에 다 돈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업가 중에 이제 이익을 못 남기는 망하는 기업가 이야기죠. 그렇죠? 망하는 기업가가 왜 망합니까? 망하는 기업가가 왜 망하느냐고요. 자, 이제 무슨 사업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이제 기업을 동네 가게를 포함해서요. 무슨 이제 말하면
인풋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뭐를 자기가 뭐 포장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웃풋을 해서 판매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망한다는 이야기는 요 인풋 재료 사온 값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원료에 자기 인력, 자기 임금을 포함해서 이게 100이 들어갔으면은 최소한 100을 하면은 유지는 될 거 아니에요. 120, 130, 200이 되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투입한 물의 가치는 100인데 자기가 산출한 가치의 값이 70밖에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손실을 보고 망하는 거죠. 그럼 모든 기업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가지는 자원을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을 낭비하는 거겠죠.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곳으로 생산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더 마이너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가가 망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는 모든 기업이 이런 사태가 되면 나라 망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지도자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저는 어쨌든 간에 또 전공이 본래 국가 재정이 제 전공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의 귀한 세금 낭비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퍼주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쓸만한 가치가 있냐 없느냐 하는 거는요. 기준은 딱 간단합니다. 이게 자기 돈이라 그러면은 이걸 국회의원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할 거냐 이러죠. 지금 내년도 금도 예산이 600조인데요. 이렇게 하면 합니다. 600조의 돈을 국회의사당에다 현찰로 딱 갖다 놓고 너 예산 마음대로 편성하시면 해라. 이 600조하고 차액은 너 개인적으로 300분의 1, 300명이니까 n분의 1만큼 너 집에 가져가도 좋다. 그러면 예산 규모가 600조 되겠어요? 200조도 안 될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죠? 여기 600조가 있는데 국민한테 쓸 돈 200조하고 400조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400조를 300명이 너 집에 가져가도 좋다 하면 얼씨구 200조하고 말 거예요. 절대로 600조 안 할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국가의 1억 원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거는 이 돈을 내 돈이라 생각하면 이 돈을 거기다 투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국가 예산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 공무원들은 각 부처의 공무원에서부터 국회의원이고 대통령까지 다 공돈이니까 먼저 침발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배우지도 않으셨고 배우더라도 그냥 세금의 종류가 어떤 이들 이렇게 배울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재정의 중요성, 재정의 의미를 가르치는 재정학 교수가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요 세 가지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왜 용서받지 못하느냐? 이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척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독일의 에르하르트 수성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이제 나온 거가 이제 이 에르하르트 수상이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에 미 군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독일에 이자된 이후에 미국의 군정 시절에 우리 같으면 경제기획원 장관을 하다가 이제 뒤에 수상이 되신 분인데요.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람이 에르하르트 수상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분 각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아까 이제 라인강 기적을 읽다 그랬죠. 그 기적의 비결은 바로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경제 역동성을 일으킨 데 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경제 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조하는 것이 정부가 창조하는 거 아닙니다. 일자리는 누가 창조하나? 기업이 창조하는 거고, 기업은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경쟁을 통해서 기업이 번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굴러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인데, 경제는 모르겠다. 그냥 퍼주기 하자. 이런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복지정책이 필요 없는 거겠죠.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요. 자, 우리가 요새 이제 공개념 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회주의 경제 또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고 현실을 모르는 공상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빨리 가겠습니다. 이 서양의 지도자들 중에 그 지도자 다음에 이점이라 붙은 지도자가 대처 수상 한 사람뿐입니다. 대처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대처리즘이라 그렇게 했어요. 물론 미국에 이제 레이간 대통령의 경제정책 레이가노믹스, 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을 문노믹스, 그 노믹스로 하는 거는 있어도 이점이란 말이 붙은 세계 지도자는 대처 수상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자유주의란 말인데요. 이분은 진짜 제대로 된 자유주의를 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정부 개혁을 하고 노동 개혁을 하고 민영화 금융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1997년에 외환위기, 그때 제가 이제 복지부 장관에 있을 시절인데요. 영국이 90년대 초반에 우리보다 외환위기를 2번이나 더 거쳤습니다. 먼저 거쳤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도 복지국가 한다고 재정을 낭비하고 해가지고 우리보다도 먼저 2번이나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의 옛날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말고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해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지구상에 해가 온 식민지를 거느렸으니까 그런 나라의 영광을 가다가 세처 전에 이제 영국이 소위 영국병, 브리티시 디지즈, 영국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완치한 사람이 이 세처 수상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 한번 봅시다. 이분은 이제 자기 아버님이 동네 슈퍼 정도로 아마 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본래 캠브리지 대학의 화학과 교수였어요. 교수를 하다가 교수를 하다가 이제 애를 얻고 법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이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은 이제
이제 두 가지를 자기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는 가족과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죠. 제가 대통령 되면 국민들한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88년에 우리 올림픽 할 때 88년, 89년 사이에 1년 동안 내 영국에 이 초빙 교수로 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의회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걸 보면요. 짱짱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뭐 나무 이야기도 하는 게 완전히 영국 특히 이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거예요. 이 수상은 전부 모든 문제를 일문일답을 합니다. 원고 뭐 사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자리에서 다 아주 막 국회의원들이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대처한테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가치 4개 중인데 자유, 그다음 평등이 있었죠.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유를 첫째로 내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결론에 대해서 뭐 딱 터놓고 이야기하면 좌파들 중에는 뭐 웃기는 소리도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등을 강조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볼셰비크 혁명이나 중국의 모택동 혁명이나 북한의 김일성 혁명이나 큐바의 카스트로 혁명을 평등을 강조해가지고 나라가 다 잘 살았습니다. 그 혁명할 때 기치는 뭐예요? 야, 우리가 이 혁명에 성공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말은 레토릭은 좋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냐 이 말이죠. 태처 같이 자유를 강조를 해서 했더니 IMF 구제금융을 2번이나 했던 영국 경제가 확 살아났다 이거야. 종명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태처가 아니 나는 평등이라는 거는 전년 영대도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평등이 자유에 앞서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기는 이 사람 그러세요. 인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도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할 용기가 있으면 결국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존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스텝을 떼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지도자들이 자기도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아까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주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걸 잘 보십시오. 정부가 할 일은 사람의 재능, 여러분 각자의 재능을 꼽힐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안 하고 무슨 청년 일자리 하면서 무슨 학교에도 지금 요새 그런 거 있습니까? 옛날에 작년이 재작년인가 우리 보니까 학교 교실에 불 꺼진 거, 불 켜진 거 끌어당기는 조교 월급 주고 그런 거 한다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정책 보고요 속이 부글부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 불 끌어당기면 되냐고. 도서관에 불이 환하게 켜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젊은이들이 위하는 길이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 때차 말고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뭐 각자 뭐 20대 초반에서부터 20대 후반 중에 여러분이 국가가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요. 참 국가가 지금 진짜 잘하네 하는 거. 여러분 주위에 관찰한 거, 눈에 띄는 거 한번 이야기, 아니면 들은 거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잘하지 못하면 그래도 뭐 괜찮다 하는 거.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또 그 질문하고 연결을 해서 정부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례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많이 머리 떠오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부란 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리고 정부란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지. 대통령도 정부가 아니고 국회도 정부, 산부가 또 정부도 아니고 정부는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무언가가 개개인이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외침을 막아줘야겠지 우선 방위를. 그리고 질서를 법치를 유지해 줘야겠죠. 그리고 뭐 경부 고도를 딴다든가 무슨 강에 뭐 4대강 사업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정부가 해야겠죠. 그 외의 사업은요. 근데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부가 우리가 여러분이 관찰 다 정부가 신문에 보면 전부 잘못한 건 나지 않습니까? 실제 잘못하니까 낫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만 생기면 정부가 하라 그래요. 아니 정부가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게 전부 다 눈에 보면서 어떻게 그 똑같은 정부 보고 이걸 하라고 왜 모든 걸 다 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제가 국무위원을 한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본질인 겁니다. 일을 잘하고 참 그러면 뭐든 일 생기면 그거 갖다 줘야겠죠.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 봤을 때 정부가 일을 잘하는 걸 별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만 생기면 정부 보고 하라 그럽니까? 세처는 이제 정치에 뛰어들 때 자기가 이런 어떤 국가라는 괴물에 맞서서 개인의 권리, 자유를 지키겠다는 강력하고 일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업적을 남기고 오늘 이제 최광 교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몇 분 아니고 대처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는 거죠. 자, 제가 좀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뭐 아테네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때는 물론 직접 민주주의지만 한 100년간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그러고는 민주주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1793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이 탄생을 합니다. 중간에 뭐 이제 명예혁명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왕하고 싸우는 이제 국민의 시민을 얻는 의미고, 본래 민주주의는 아테네하고 미국을 띄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스위tzerland를 가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전 세계가 퍼진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참 이 교육이 잘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특이한데요. 제가 이제 분량이 많아가지고 좀 제외했는데 다 미국에 초대된 워싱턴인데
미국에 처음 헌법을 만들었던 대통령의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4년을 마치고 워싱턴이 이제 대통령 안 하겠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이제 두 번을 하고는 이제 물러나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의 이제 왕이 세상에 저런 미친놈이 있나? 대통령 평생 하고 임금 노릇 하라고 그러는데 저걸 마다하고 나가는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있나?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는 뭐는데 이제 이 제퍼슨을 제가 하는 거가 두 가지 때문에 했는데요. 제퍼슨 전에 이제 워싱턴하고 존 아담스란 존 아담스란 대통령이 이제 두 분하고 제퍼슨하고는 정치적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면 전 정권에 대해서 뭐 온갖 비리를 다 들추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런 뭐 비리나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찾으면. 그러나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미국은 학자들이 합니다. 학자들이 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이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러고 이제 미국도 학자들도 어떻게 하냐. 위대한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책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저 그렇고 대통령은 그냥 학계에서 연구를 안 해요. 그거로서 평가. 그렇지, 우리 같이 뭐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뭐 특히 이제 뒤에 나올 링컨 대통령의 경우는요. 링컨 대통령이 뭐였습니까? 남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북군의 지도자로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에 있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 자기네들 내전, 남부와 북부와 전쟁에서 죽은 사람 전사자의 수가 미국 군인들 중에 1, 2차 대전에 참가해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그랬는데도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남군들은 뭐 그때 한 사람도 다 감옥에 다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링컨이 한마디 그런 이야기,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마 영화도 봤을 때 리 장군, 남군의 이제 장군이 리 장군인데, 북군의 장군은 이름이 뭐고? 근데 이제 북군의 장군은 옷을 흐름하고 남군의 장군은 막 옷을 크게 입고 나오는데 깍듯하게 존경해서 다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퍼슨이 들어와서 한 거는 이제 이분은 이제 지금 이건 이제 미국의 공화당의 시인데요. 연방 관료의 숫자를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제1대, 2대, 3대면은 건국한 지 13년 차에 들어간 거거든요. 아니요. 워싱턴이 8년 하고 존 아담스가 4년 했으니까 여기 제퍼슨이 13차부터 들어간 거거든요. 나라 건국 초기니까 공무도 막 늘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는 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합의라는 데 이제 국가부채가 쌓여 있었는데 국가부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자, 최선의 정부는 가장 작은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정부가 크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복지국가들은 소위 국민부담률이 하는 게 있는데 조세하고 사회보장 내는 게 그게 한 50%입니다. 그게 A 나라고. B 나라는 한 20% 한다 그래요. 자기 소득 중에 100이라는 소득 중에 50%를 국가가 가져가고 20%의 나라는 자기 20%만 가지고 80% 자기가 하는 거죠. 이 50%를 가져가지만 그건 다시 돌아온다, 낭비가 돌아온다 치더라도 그게 또 올 때는 그 50%는 국회에서 이거는 너한테 좋을 거라고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국민한테 안겨주는 거죠.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국민 부담률이 50%인 나라는 자유가 50%밖에 없는 거고 국민 부담률이 20%인 나라는 자유가 80%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유가 높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낮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정부가 크면은 뭐 복지에서 복지를 하지만은 내 삶의 자유가 그만큼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재보선 같은 분들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해서 기반이 닦이는 이렇게 닦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나라가 달라요. 미국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은 완전히 큰 정부 퍼주는 정부가 있어요. 자, 링컨 대통령 이야기 했는데요. 자, 링컨이 없었으면은 오늘날의 미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동강이 났을 거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할 레이건은 링컨은 미국의 운명을 바꾼 대통령이고, 근데 레이건은 세계의 운명, 공산주의를 지구상에서 실질적으로 소멸시킨 대통령. 왜냐하면 패배한 난군에 대해 그들도 이제 우리 동포다. 그들의 패배에 하나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될 텐데 절대로 북한 주민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세계 운명을 바꾸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정부를 키우는 겁니다. 큰 정부가 경제 위기를 몰고 오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정부에 있지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위기에서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의 제공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한번 공산주의자란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들이고 비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이해한 사람. 우리나라의 마르크스를 읽은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는데요. 마르크스를 이해한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로 놓고 봤을 때 진정한 적은 대기업이 아니고 비대한 정부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세상을 구했다 하는 게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의 이제 베를린의 그 장벽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한테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설을 통해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자, 이강요 수상은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저 세대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해서 서로 굉장히 잘났다고, 야, 내가 이강요보다 나아, 이강요는 박정희보다는 내가 나아, 이런데 그 스토리들이 있는 분인데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혹시 여행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싱가포르에 갔다 오신 분. 앞으로 동남아에 갈 게 있으면은 뭐 태국이나 뭐 그런 데 갈 게 아니라 싱가포르를 반드시 가세요. 아주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인구 300만인, 지금은 한 330만 될까?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요거요. 공산당은 악마요 살인자다 했고, 그 뒤에 부정부패를 막는 것은 이제 이 국가의 생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제 나는 독서를 통해서 얻은 상상력으로 지금의 싱가포르를 건설했습니다. 자, 이제 남북한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교류를 강화한다면 점차 한국에 의존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한국과의 교류를 거절한다면 돌팔구를 찾을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지금 사실 김정은이가 참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제가 어느 대통령 만나면 후보자 만나면 만나는 보장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내가 이 후보를 만나면은 요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부정부패가 국가의 운명을 견하는 거예요. 이강요가 이제 어릴 때 보면 모든 강요들이 흰색, 물론 더운 나라에 있지만은, 그러나 전부 흰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청렴과 정직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 이세민은 당태동 뭐 영화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세민의 책이 정관정료, 이세민이 신하고 주고받은 책인데 정관정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참으로 대단한 인재이고, 자, 이분이 이제 정관정료에 이제 그 신하들로 주고받은 말인데, 그 속에 이제 내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여러 인상적인 말들이 많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하들한테 이제 황제가 수성이 어렵냐, 창업이 어렵냐 이렇게 물어요. 나라를 이제 건국하는 것이 어렵냐, 아니면 이제 일으킨 다음에 끌고 가는 것이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하들 중에 이제 좀 아부를 하는 신하들이, 당태종이 사실은 아버지를 당 고조가 있었지만은 이제 이세민이 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형님을 또 죽이고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당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이세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 중에는 황제께서 당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건국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뭐라 그러면 아니다. 수성이 어렵다. 바로 수나라가 3대하다 망했잖아요. 바로 앞에. 그 예를 들면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중국 역사에서 나라 앞에 대자가 들은 나라가 뭐 대당, 대명 샀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당입니다. 중국 역사에 대당이란 말을 만큼
당나라가 굉장했습니다. 이 이세민 시절에요. 지금 서안, 장안이 그 당시에 수도였는데요. 제가 장안에 수년 전에 한 12년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그 당시에 영화에도 보면 나와요. 온 전 세계의 모든 동물이 장안에 다 들어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요. 완벽하게 개방체대로. 그래서 아랍인들이 그 산에 가면은 저녁 골목에 가면은 아랍인 그때 6세기, 7세기, 8세기 시절인데요. 그때 온 아랍인들 후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골목이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보십시오. 젊었을 때 군대를 따라 전쟁을 하느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정관 이래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된 이래로 이야기입니다. 손에 책을 놓지 않고 독서를 하여 교육 강화의 근본적인 방법을 알았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발견했다. 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발견하고 그거를 자기가 실행에 옮겼다. 이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딱 드리고 싶은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에서 4년 2월에 7월까지 감옥 속에서 4개월 동안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씁니다. 한 400여 페이지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출판사가 한 서너 군데 독립정신 책이나 꼭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방학 때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딱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들으면서 제가 제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각하, 당신은 참으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1904년이면요. 요즘같이 도서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4개월에 걸쳐서 책을 집필했는데요. 지금 제보고 쓰라 그래도 지금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 하고 온 사람도 3년 동안 연구비 줄 테니까 이런 책 써내라고 책 자세히 못 써냅니다. 이런 천재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고 학자 이승만을 이야기해요. 학자 이승만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나와 있어요.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자기는. 그런데 이 책의 이제 내용이 6대 실천 강령이 있고 이게 지금 이게 6대 강령이고요. 여기에 또 조금 이따 맛보기 보여주겠지만 이 세부적인 게 들어가 가지고 뭐 거의 30개 가까이 구체적인 시책이 나옵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을 만들어도 대한민국이 엄청 잘 돌아요. 지금 지금 정당에서 내오는 것보다 더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여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놀랄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대 실천 강령 뒤에 가면 아까 6개 중에 첫 번째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6개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입시다. 자, 개방해야 된다. 그렇죠? 1904년에
우리가 저 한 15년 전에 이 칠레하고 FTA 하면서도 온 그 소동을 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1904년에 개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자신의 지방과 나라를 다스리고는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외교를 잘 해야 된다.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니 이분이 하버드 대학 공부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때 무슨 뭐를까지 했겠냐고. 물론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잡지들은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얼마나 천재냐면요. 배제 학당에 들어가서 2년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5년을 공부를 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해서 그것도 뭐 시시한 자에서 한 거 아니고 미국 가서 배제 학당 2년을 인정을 받거든요. 말은 대학에 1, 2학년을 마쳤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7년 동안에 우리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야기는 학사, 석사, 박사를 받는다. 이런 거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통 코스를 다 같이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개방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 뭐라 그러나세요? 통상은 서로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학 강의 혹시 듣는 분 있으면요. 무역이론하면 통상에 의해서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걸 막 그래프로 그리고 막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당신은 딱 한마디로 그냥 자, 여기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동양의 옛날 책보다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책들을 공부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이분은 이제 배제 학당 가서 1년 영어를 하고요. 1년 영어를 이제 배우고는 다른 학생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서 영어로 자기가 졸업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제대학 졸업할 때 학생들 앞에 나가서 졸업사를 영어로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재죠, 천재. 자, 아마 이러면은 더 없을 텐데요. 쭉 이렇게. 이렇게. 자, 자유를 보세요.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된다. 저는 도저히 그 조선 왕조 시대 아니에요. 일본하고 합병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봤다 온 일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시간이 20분 동안 여러분 이 질의응답 시간인데 딱 지금 뭐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아,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아, 요거는 말씀하신 중에 요 부분이 궁금한데 하는 좋고 뭐 뭐든지 좋습니다. 하시죠. 저는 오랜만에 학생을 봤어요. 사실 성균관대학에 코로나 오기 전까지 석자 교수로 있었는데 그것도 뭐 학교 규정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거의 2년, 1년 반 만에 제가 다른 일반인 상대 강의는 조금 강연은 좀 했는데
학생들 상대는 한 1년 반 만에 제가 여러분을 배워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교수라기보다는 사회 선배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끌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을 끌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교수님 뭐 나는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대한민국을 끌고 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자체가 결코 꼭 뭐 대통령을 해야 되고 꼭 뭐 국회의원을 해야 되고 꼭 장관을 해야 되고 뭐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일반 시민이 반듯해져야만 이 지도자들이 반듯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뭐 특별한 거 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분들,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책은, 제 경우는 책을 주례하러 갈 때 저는 이제 절대로 차를 몰고 서울 시내 안 다닙니다. BMW 타고 버스 타고 메트로 타고 걷고 그리고 지하철에 차 기다리면서 책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을 읽고 나가는데 이게 무지하게 재밌는 거야.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에스컬레이터 갈 때까지는 할 수 없이 이제 걸어가지만 가서 전동차 들어오는 거 볼 때는 뭐 읽어야죠. 뭐 사실 독서로 치면은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저는 이제 저대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정년을 한 지가 2013년에 2월에 정년하고 국민연금공단 2년 반 갔다 오고 성균관대학에 4년. 나머지는 이제 요새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이제 실업자가 됐는데요. 저는 심심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책이라는 이 귀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매일매일 바쁩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 교보에서 주문해놓은 책이 한 5, 60권이 빨리 읽어달라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지요. 만약 내가 책 읽는 습관을 안 들였다면요, 뭔가 엉뚱한 짓을 하든지 제 인생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팍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책이란 친구가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친구들하고 듣고 회사에 듣지만은 서울 시내 좌파든 우파든 간에 무슨 공청회 뭐 심포지엄 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쩌면 10년, 20년 공부한 거, 아니면 적어도 5년 이상 공부한 거를 와서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1시간 듣는 동안에 그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20년 공부한 거를 내 머리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항상 내 사고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고가 살아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 건강 잘 챙기시고 학업 잘 마치시고 또 열심히 하셔서 대한민국의 귀중한 동량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